이 소식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마비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주 교수님, 네.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나라 정보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한 곳에서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전산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원래 이제 본원은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대구에 이제 별도의 센터가 있어서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문제는 당장 국민 안전에 지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제 상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산 조회가 안 되니까 이제 실물 신분증을 챙겨 와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없는 줄 알고 아침에 부랴부랴 좀 찾았었죠. 신분증 그 실물로 안 가져와서 여기 좀 문의하신 분들 좀 계신가 해가지고. 네,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이직해가지고 등본을 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돼가지고 좀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다른 서류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해가지고 다음 일정들도 계속 밀리니까 걱정이 되기는.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번에 국민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가 마비되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보통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정부24 같은 대민 서비스인데 이제 이 대민 서비스부터 마비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하는 부분도 마비가 되고 직접적으로 화재 때문에 피해 입은 게 아까 이제 앞에 나왔지만 96개의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96개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주말인데요. 당장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교수님, 근데 월요일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면 시스템 마비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껴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체국도 지금 시스템이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이제 우체국 택배라든지 또 나이스라고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도 또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어느 부분들이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특히 이 시즌에 많이 영향을 줄지는 이제 월요일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림에 119 추적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럼 119뿐만 아니라 112,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경찰, 소방당국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화나 문자는 어제 회복이 됐고요. 이제 위치 서비스는 실제로 그 위급한 상황인 사람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예. 위치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기관에,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왜 불이 났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불은 잡았는데 왜 불이 났는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산실 내에 이 UPS와 배터리가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UPS와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UPS와 배터리가 같이 있는 게 위험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다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UPS라는 것은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예. 일명 이제 무정전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UPS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컴포넌트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겠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런 UPS가 해당 전산실, 서버가 보관돼 있는 해당 공간에 같이 UPS가 설치가 돼 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 최근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대전 본원에서도 앞서 이제 그 보도 나온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리튬 배터리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불이 나면 잘 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다량의 물을 주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폭주가를 좀 지연시킨 작전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 주수하면서.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 한번 불이 나면 이거를 한 번에 끌 수가 없고 계속 뭔가 열을 식히면서 가야 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이제 물에다 담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사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정기적 단락이라든가 많은 이제 언론에서 전기를 차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전력을 차단하더라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화재 위험성은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 정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물을 담가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열을 이제 식히면서 갔다는 건데 물을 뿌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서버실, 전산실 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하론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소화 설비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물을 실제로 뿌리면 이런 전자 장비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물을 이제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화재 당시 전산실의 항온 항습기가 고장 나면서 서버 전원도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인위적 차단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항온 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전산실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서버는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중대본이 오늘 항온 항습기를 복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내린 것, 선제적 중단 조치가 옳은 조치였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이 이제 그 건물 자체에 이제 차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쿨러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워낙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식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그 전산실을 운영하게 되면 또 데이터에 여러 가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취한 걸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좀 예전에 그 카카오톡 먹통 때도 불 난 게 지금 이 배터리였잖아요. 우리는 이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해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튬 그 1차 전지가 그냥 이제 동전 전지 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 이 UPS 같은 경우에 상시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돼 있는 것을 정전이 됐을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효과적인 저장 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튬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또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불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특히나 이제 서버실과 같은 이런 공간과는 완전히 구획이 된 공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같이 설계가 돼서 한 공간에서 운영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줄줄이 먹통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한 곳의 화재로 통으로 먹통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저는. 네, 아무래도 시스템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재가 났던 데는 이제 요구에서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모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이제 화재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시스템의 먹통이 벌어지면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민 업무들이 중단되는 거죠. 아까 함 교수님도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더 피해가 컸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데이터면은 좀 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백업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이제 그걸 이중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복사본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백업은 똑같이 저장을 해놨다가 이게 고장이 나면 올라오는 거고요. 보통 이중화라고 그러면 이제 백업한 다음에 다시 이걸 복구시키는 건데, 한쪽이 고장 나면 얘가 따라와서 그 기능을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백업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이중화도 일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단됐던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죽으니까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도 그렇지만요. 정말 유사시에 어떤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간단하게 마비가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 유엔에서 이 전자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한 10여 년째는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3위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이제 4위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큰 틀 안에서 이제 이중화를 포함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고치는 것까지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못했고,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정부 인수할 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이번 정부는 또 급격히 바뀌었잖아요. 인수위도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정부는 화재 직후 장애 3시간 이내 복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는데요. 2022년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번 화재로 실질적 재해복구 체계가 부실하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점부터 좀 손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정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3시간이라는 평균 이야기했는데 사실 1등급은 보통 1시간 45분 이내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전제 조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백업도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얘가 고장이 나면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전자정부 시행법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이 2026년에 시범 사업이고 2027년에 전면 시행이라서 아직은 과도기 상태에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문득 궁금한데요, 한 교수님. 이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런 기관에는 뭐 방제 시스템이 더 특별하게 좀 구비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계명이 구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적응성이 있는 이런 약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무조건 수조에 담근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UPS에서 불이 났을 때 물을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 거는 같은 공간에 전산실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더 그 피해를 줄이는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부 대응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가 카톡, 먹통을 질타하더니 어제 위급 상황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건데요, 교수님.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그런 플랫폼을 이용했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메신저잖아요. 예. 그래서 유급 시에도 뭐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제 네이버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정부 전산망 자체가 먹통이니까 그쪽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전산망을 지금 대전, 뭐 광주 이렇게 사실은 딱 이렇게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드웨어만큼은 민간에다가 보통 이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부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민간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고 모든 것들이 좀 디지털화된 것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네, 네. 뭐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이제 아날로그적인 행정 절차도 많은데 네. 근데 정작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되고 뭐 먹통도 되고 이러면은 네. 그럼 우리가 뭔가 행정 절차를 조금 더 아날로그랑 병행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디지털이 앞선 나라입니다. 앞선 나라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다 디지털화됐고 정부 지원 시스템도 디지털화돼서 그래서 전자정부 평가할 때 항상 1등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1등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그래서 전자정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줄여왔어요. 줄여오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걸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적고 이제 장비라는 게 노후되잖아요. 노후된 걸 바꿀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랑 겹치면 이제 그런 민낯들을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좀 앞으로는 좀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지난번에 이제 뭐 해킹 사고도 많았었잖아요. 해킹 사고도 사실은 우리 전체 인프라 문제인데 보안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스템들이 꼭 갖춰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종의 건물의 기초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디지털화될수록 기초에 대한 투자와 특히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피해 복구가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뭔가 개인 정보가 그 사이에 유출이 됐다거나 추가 피해가 있을지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그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보통 트랜잭션이 날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날아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개인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주말을 끼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적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정부 대응을 다시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